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기타를 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기타 치시면서 일단 코드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스케일도 중요하죠. 그 피킹도 중요하고요. 스트로크도 중요하고, 또 이론도 또 알면 좋겠죠. 예, 다 중요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박자도 중요하죠. 그죠? 박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손가락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여 주셔야지만, 그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죠? 우리 기타 처음 배울 때 코드 잡을 때 잡아졌습니까? 예, 안 잡아집니다. 그죠? 예, 손가락이 평생을, 그죠? 펴든지 모으든지, 그죠? 이렇게만 살아보셨는데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손가락이 풀어지시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풀어지시게 되면 코드가 잡힙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모든 것들이 손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박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요, 박자가 안 된다고, 박자 개념이 없어서 박자를 못 맞추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이것은 뭐 초보뿐만 아니라요, 뭐 중급, 고급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급 분들, 고급이라고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기타 배우면서요, 예, 자기가 잘하는 것은 박자가 잘 맞습니다. 근데 예, 뭐 오브리를 한다든지 좀 애드립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박자가 안 맞아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손가락이, 그죠, 박자가 흘러가는 대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박자를 못 맞추는 게 아니죠. 예, 박자를 못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가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동요를 칩니다. 자, 동요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자, 이렇게 개방현에서 나오는, 그죠? 우리가 C형 스케일이잖아요. 개방현에 있는 스케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그죠, 손가락들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펴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연주가 가능한 포지션이거든요. 자, 이 포지션에서 연주할 때는, 예, 연주가 되죠. 박자에 맞추어서 됩니다. 하지만 이 포지션, 그죠? 자, 이 포지션에 있을 때는 박자를 못 맞추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박자를 못 박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이 스케일 모양의 손가락들이, 그죠,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손가락이 안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요것은 손가락이, 그죠, 풀리려면 손목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요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안 되는 것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데 이거 정말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방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시든지 그 원인을, 그죠, 되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시면서 기타가 갑자기 잘 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독학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독학하시면서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죠? 내가 기타를 아무리 쳐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요 본질에 대해서, 그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예, 수정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예, 저도 기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동호회에서 뭐 15년 쳤습니다. 스케일 다 외웁니다. 하지만 애드립이 안 됩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한번 실력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의 다가, 예, 거의 모든 분들이, 자, 그 원인이, 자, 이 손을, 그죠? 왼손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가 왼손의 문제입니다. 예. 자, 근데 그분들은 왼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 나 스케일 다 외웠는데 박자를 못 맞추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네. 아, 백킹 트랙만 틀면 안 돼요. 혼자서 그냥 치면 잘 되거든요. 근데 백킹 트랙 틀어놓고 하게 되면요, 안 맞아요. 네. 아, 박자를 못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박자를 못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예. 손가락이 박자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백킹 트랙이 안 틀립니다. 그죠? 안 틀고 치게 되면 박자를 세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칩니다. 자유롭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오브리를 한다든지 애드립을 한다든지 계산을 치거든요. 자, 그러게 되면 정확한 박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분은 아니고서는 거의 다가 그냥 뭐 치고 있네, 잘 치네, 뭐죠, 이 정도면 양호해,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킹 트랙을 틀어놓고 하게 되면, 그죠, 백킹 트랙은 기계지 않습니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확히 칼처럼 박자를 지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킹 트랙 없을 때는 내가 박자를 조금 늘렸다가, 그죠, 내 실력에 맞게끔 박자가 조금 늘어졌다가 좀 잘 치는 부분에 있으면 당겨갔다가 했는데, 이 백킹 트랙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 내가 박자 개념이 없네 라고 잘못된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실력 향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은 놔두고 다른 거에서, 그죠, 예,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킹을 막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피킹이 꼬이거든요. 네. 피킹이 왜 꼬일까? 유튜브에 보니까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다운업으로 열심히 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보시면요, 손가락이 못 따라갑니다. 자, 피킹은요, 이미, 그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킹은 제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피킹 속도만큼 손가락이 못 따라가는 거죠. 왼손과 오른손의 컨비네이션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버벅거리게 되고 연주가 안 되는 거죠. 크로마틱을 한다든지 시작시켜 보거든요. 크로마틱 한번 해보세요 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치십니다. 네. 방금 보셨겠지만 피킹은, 그죠, 일단 속도를 빨리 하기 때문에 피킹은, 그죠, 당연히 빠르겠죠. 손가락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박자를 못 맞추겠습니다. 메트로놈만 켜면 박자가 안 맞아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정말로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천천히 쳐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제가 1 and 2 and 해드립니다. 그러면 1 and 2 and 돼요. 그죠? 결과는 뭡니까? 예, 답은 뭡니까? 손가락이 피킹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연주가 안 되는 거죠. 예, 둘 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피킹도 안 되고 손가락도 안 되는데 빨리 치시는 분도 계세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를 치는데, 저는, 8비트는 좀 되는 것 같은데, 16비트 스트로크가 안 돼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물론 스트로크도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이었는데, 기타를 잘 치시는데, 분명히
코드를 안 잡고 칠 때는 16비트가 그냥 막 돼요. 딱 되거든요. 근데 코드만 잡고 코드 체인지만 하게 되면 안 되는 분도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그죠? 네. 특히 손목과 손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코드 체인지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박자가 어긋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은 왼손이에요. 왼손.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왼손을 자유롭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크로마틱 연습,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 연습, 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크로마틱 연습을 하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안 되죠. 무조건 메트로놈 켜놓으시고 내가 가장 편하게 칠 수 있는 속도, 그죠? 그 속도로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못 치는데요. 자, 일단 손이 그죠? 안정감이 생겨야 되거든요. 내 손이 안정감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손이 불안하게 되면요, 손이 기타에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자세에 적응이 안 되잖아요. 안 쳐집니다. 예. 자, 계속 빨리 잘못된 자세를 빨리 연습하잖아요. 막 빨리 치시잖아요. 잘못된 습관 드셔가지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그죠? 손가락들이 지판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가능하면 또박또박하게, 좀 크게 치시면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손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면요, 손이 크신 분들도 손가락 4번이 그죠? 예, 6번 플랫 네 번째 칸에 가기 힘듭니다. 억지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다음 프레이즈가 하기 힘들어지고 손에 피로가 빨리 오죠.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납니다. 왜? 손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에 좀 힘을 빼야 되거든요. 다음에 넘어가려면. 그렇게 되면 방금처럼 버벅거리게 되죠. 그러면 또 나는 아이고 박자가 개념이 없는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으로 손이 기타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손목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게 되면 치기 힘들어집니다. 힘이 들어가요. 손목 밑으로 떨어뜨리시고요. 그죠? 치십니다. 자, 1, 2, 3, 3만 치지 마시고요. 경우의 수를 한번 조합해 보세요. 1, 2, 4, 3 또는 1, 3, 4, 2 또는 그죠? 1, 3, 2, 4 또는 1, 4, 3, 2 그죠? 또는 2, 1, 3, 4 2, 3, 1, 4 2, 4, 1, 3 2, 4, 3, 1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시는 겁니다. 손가락 3보다 마찬가지죠. 그죠? 3, 1, 2, 4 3, 2, 4, 1 3, 4, 2, 1 3, 4, 1, 2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보시는 거죠. 자, 크로마틱 연습이 일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6번 줄부터 하시게 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3번 줄 정도가 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3번 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안 내려도 어느 정도 쳐집니다. 근데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 손목 내리시고 치시면 좋겠고요. 엄지가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잘못된 자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목을 내릴 때는 당연히 엄지가 안 보여야겠죠. 그렇죠? 엄지가 보이면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물론 그죠, 이렇게 쳐도 쳐지거든요. 1번, 2번 줄, 3번 줄까지도 그죠. 하지만 연습 목적상 손가락 엄지를 보이지 않게끔 받치고 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몇 번 치고 된다고 그만 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연습하더라도 있잖아요, 5분 이상 칩니다. 메트로놈 켜놓고 5분 정도 또는 10분 정도까지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음을 그죠, 끊어뜨리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5분 동안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완전히 내게 되거든요. 한두 번 치고 되네 넘어가 버리게 되면 돌았으면 까먹죠. 예, 돌았으면 어떻게 했더라? 그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왼손을 자유롭게 만들자. 자, 왼손이 힘을 기르고 유연성을 가지면요, 이쁜 좋은 자세가 나오고요. 이 예쁜 자세는요, 우리 선생님들의 기타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자, 왼손에 자유를 주는 거니까 이제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